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6가지 부동산 편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대본을 썼어요. 대본을 뭐 좀 간략하게라도 썼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대본 없이 바로 한 번에 촬영을 해서 한 번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 효율을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올리거나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번에 대본 없이 하고 있는데 요번에는 대본을 좀 짧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6가지 부동산 편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잘못된 편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견은 사실은 이렇게 깨기가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견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면 좀 과감히 한번 다른 생각,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사시는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돈이 많고 혹은 돈이 많아야 혹은 돈을 모아야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은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돈을 모았더니 집값이 내가 사고자 하는 집값이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부동산을 사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특히나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소유 그 주거 형태를 살려고 하면 그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주택을 사겠다? 이거보다는 제 생각은 자기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주택을 알아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돈이 많아야지 부동산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꼭 돈이 많아야 부동산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지역, 원하는 곳이 비싸서 돈이 많이 필요한 거지. 사실 눈높이만 좀만 낮추면 내가 내 갖고 있는 자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무주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요즘 뭐 청약이 괜찮으니까 계속 청약을 노리는 전략도 있지만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눈을 좀 낮춰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꼭 돈이 많아야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편견을 좀 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노후를 대비해서나 또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나 자산 가치 감소에 의해서 사실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위험한 건 맞죠. 맞는데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덜 위험하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 노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또 공부해서 몇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은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번에 그 ELS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뭐 문제되는 뭐 ELF인가요? 그런 이제 주식 연계 계좌 뭐 그런 사태라든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면은 그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하면은 아예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동산은 어쨌든 그러니까 주택이 뭐 불이 나더라도 화재보험이 있으면은 보상받는 거고, 어쨌든 그 땅에 대한 가치는 남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경우는 정말 잘못 사는 경우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주식 투자나 이런 금융상품 투자 잘못해서 한강을 가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부동산 투자 잘못했다고 한강 가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또 주변에서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그게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 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묻지마 투자일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하겠죠. 자,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무턱대고 부동산 하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리겠지, 언젠가는 폭락하겠지. 실제로 그 우리나라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폭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폭락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런
그 폭락했을 때 살 수 있겠냐는 거는 또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평상시에 부동산 투자를 안 했다가 그렇게 폭락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살 것 같아요? 안, 절대 저는 못 산다고 봐요. 왜냐면 투자도 사고 파는 것도 사실 경험이거든요. 근데 경험도 없는데 온갖 그 부정적인 뉴스에 폭락 관련된 기사들이 나올 때 나오고 뉴스만 틀어도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는데 한 번도 집을 안 사신 분들이 그때 폭락했을 때 집을 사겠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스스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이 올 거다. 이제 스스로 그래서 무턱대고 부동산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도 사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과거 시세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 시세. 예전에 내가 봤던 아파트가 3억이었는데 한 10년 만에 한 6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비싸. 왜냐면 10년 전에 내가 샀으면 그 3억에 샀을 텐데 지금은 6억이니까 2배 올랐네? 3억이 올랐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전 짜장면 값은 얼마였어요? 3,000원 아니었어요? 3,000원? 지금 6,000원 딱 2배 올린 거잖아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예로 들게 짜장면 외에도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활 물가 같은 게 2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뭐 한 끼 밥값도 10년 전에 뭐 3, 4천 원이었으면 지금 한 7, 8천 원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과거 시세에 집착을 하면은 짜장면도 못 사 먹고 밥도 못 사 먹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거 시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거 시세, 부동산의 과거 시세에 묶여서 현재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편견은 뭐냐면요. 부동산 업종에 있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물론 어느 업종이든지 여러분 사기꾼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업종이든지 다 사기꾼은 있는 거고요. 그게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느 업종이라도 다 사기꾼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뭐 의사는 사기꾼 없습니까? 뭐 변호사, 뭐 검사는 뭐 사기꾼 없겠습니까? 네. 그거는 직종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비율적으로 부동산에 계신 분들 혹은 이런 분들 혹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런 비율이 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업종에도 사기꾼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듯이 부동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편향된 시각이다.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는 본인이 가장 혜택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가장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부정적인 말에 너무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고 자기가 본인이 판단을 내려도 누가 조금만 부정적인 말에 얘기를 하면은 괜히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뭐 편견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마인드가 아직 구축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부정적인 말에 너무 잘 흔들려서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여섯 가지의 부동산 편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그 대본을 한 10분 만에 썼거든요. 10분 만에 쓰고 이제 바로 썼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대본을 보고 훨씬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내용 컨텐츠 면에서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네. 어쨌든 오늘 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책도 나왔으니까 영상 컨텐츠는 조금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